제발, 민준아. 이러면 안 돼. 목소리가 뱀처럼 기어 나왔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닌 것처럼 아주 멀고 희미하게. 하지만 그 애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겠죠. 이 축축하고 더운 여름밤의 공기 속에서 내 마지막 이성의 외침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그 애의 손이 내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22살 남자의 단단하고 뜨거운 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명절이면 세뱃돈을 쥐어주던 그저 어리고 귀엽기만 한 조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내 가녀린 손목의 뼈마디 하나하나를 으스러뜨릴 듯 강하게 움켜쥔 그 손은 분명한 수컷의 것이었습니다. 욕실에서 막 나온 그 애의 몸에선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누 향과 젊은 남자의 체향이 뒤섞여 내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탄탄한 어깨와 쇄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이 어두운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물방울의 궤적에서 차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안 되는데요, 이모? 그의 민준이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변성기를 한참 전에 지나온 굵고 낮은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닿는 순간 온몸의 솜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수치심과 알 수 없는 전율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우린 가족이잖니. 내가 내 이모잖아. 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가여운 변명이었을까요? 이미 내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메마른 입술은 속절없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애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이글거리는 그 젊은 눈빛은 마치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난 10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사랑에 굶주려 있었는지,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를 전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뼘도 채 남지 않은 거리, 그 애의 뜨거운 숨결이 내 뺨에 와 닿았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온몸의 감각이 아득해졌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머릿속은 비명을 지르는데 내 몸은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돌처럼 굳어버린 발끝이 이 금지된 순간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그 애가 다시 한번 나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내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내 온 우주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냥 여자로 봐주면 안 돼요? 그 애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뜨거운 7월의 어느 날이었죠.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그보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할게. 우리 민준이 언니네서 두어 달만 좀 지내게 해주면 안 될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싹싹하고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인턴으로 붙었는데 갑자기 정해지는 바람에 마땅히 지낼 곳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시원이나 원룸을 알아보기엔 시간이 촉박하고 어린애 혼자 낯선 곳에 두기도 불안하다는 어미의 걱정이 절절하게 묻어났습니다. 괜찮아. 방도 남는데 뭘. 조카가 온다는데 당연히 괜찮지. 보내.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 텅 빈 집 34평 아파트에 나 혼자 지내기엔 너무도 넓었으니까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떠난 지 벌써 2년. 아니, 그가 내 마음에서 떠난 것은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으니
이 집은 아주 오랫동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도 없이 둘이 살던 공간은 그가 떠난 뒤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그의 물건들을 모두 치우고 나니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막. 그것이 내 삶을 정의하는 단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나를 감싸는 것은 오직 숨막히는 정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이가 온다는 소식이 어쩌면 조금은 반가웠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조카의 생기가 이 죽은 것 같은 집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그렇게 막연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민준이는 그저 어린 조카일 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내가 사준 책가방을 메고 수줍게 웃던 아이, 중학생이 되어서는 여드름 난 얼굴로 나를 피하던 사춘기 소년, 그리고 얼마 전 대학생이 되었다며 어색한 미소로 용돈을 받아가던 키만 멀대같이 큰 아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22살, 내 나이 42, 정확히 20해의 세월이 우리 사이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오던 날 나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그것도 한참 어린 남자를 집으로 들인다는 사실이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등에는 백팩을 맨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이모, 저 왔어요. 어서 와. 힘들었지?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 애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아주 잠깐 숨을 멈췄습니다. 몇 달 만에 본 민준이는 내가 기억하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내 키를 훌쩍 넘는 훤칠한 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단단한 어깨와 팔, 까맣게 그을린 피부와 더욱 짙어진 남성적인 얼굴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깊은 눈빛, 어린아이의 천진함 대신 어렴풋한 남자의 그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술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은 저쪽이야. 미리 좀 치워뒀어.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나는 일부러 사무적인 말투로 말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이 낯선 감정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걸 거야.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서 작은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뿐이야. 나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하고 자신이 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애가 들어간 뒤에도 현관에는 그 애가 남기고 간 낯선 냄새가 떠다녔습니다. 여름 햇볕의 냄새, 옅은 땀 냄새, 그리고 그 애가 쓰는 섬유유연제 향기. 그 모든 것이 뒤섞여 이 집의 적막한 공기를 헤집어 놓았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민준이와의 동거는 생각보다 평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애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인턴으로 출근했고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샤워를 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시간은 고작 아침 식탁에서의 10분, 그리고 저녁에 잠깐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나는 그 애를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지난 2년간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차려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충 빵 한 조각으로 때우거나 그마저도 거르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가 온 뒤로 나는 매일 아침 밥을 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요리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생기를 주는 일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민준이를 보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건 그냥 이모로서의 당연한 역할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내가 세워둔 단단한 벽을 아주 조금씩 그리고 집요하게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공기는 후텁지근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누워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제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껐다 켜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광등을 갈아야 할 때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의자를 가져와 그 위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천장이 생각보다 높아 팔을 쭉 뻗어도 손끝이 겨우 닿을 뿐이었습니다. 몇 번을 낑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모, 제가 할게요. 어느새 방에서 나온 민준이가 내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다가 의자 위에서 휘청하고 몸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몸이 기울어지는 순간 단단한 무언가가 내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민준이의 팔이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내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 등과 허리를 감싼 그의 팔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얇은 실내복 위로도 그의 단단한 근육의 감촉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내 뺨 가까이에서 그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훅 하고 끼쳐오는 젊은 남자의 숨결, 내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그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괜찮아. 고마워. 얼굴이 화끈거려 차마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의자 위에 가볍게 올라서더니 몇 번 손을 놀려 낡은 형광등을 빼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 모습을 나는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티셔츠가 위로 말려 올라가 그의 단단한 허리와 등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장근육이 잡힌 등 군살 하나 없는 허리선. 그것은 소년의 것이 아닌 완연한 남자의 몸이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결국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다. 김서연, 정신 차려. 내 조카야. 20살이나 어린 내 동생 아들이라고.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민준이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의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 애와 마주치는 모든 순간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무심코 마주친 그 애의 시선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실에서 스쳐 지나갈 때 혹시라도 몸이 닿을까 싶어 벽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그 애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욕실에 가득한 샴푸 향과 비누 향, 그리고 축축한 공기마저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아주 단단하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삐걱거리며 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남편에게서 여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 내 안의 여자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돌았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내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꼴 좀 봐. 여자로서 매력이 하나도 없어.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재미없는 여자. 그의 말들은 비수가 되어 내 자존감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점점 꾸미는 법을 잊었고
웃는 법도 잊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는 마네킹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이혼 후에도 그 상처는 깊이 남아 나를 올감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사랑 같은 거 하지 않으리라. 남자는 쳐다보지도 않으리라. 그렇게 맹세하고 또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민준이가 그 어린 조카 녀석이 내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물쇠를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열기로 문을 통째로 태워버릴 기세였습니다. 그 애는 점점 더 내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어깨에 와닿는 따뜻한 감촉에 스르르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거실, TV 화면의 불빛만이 그 애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내가 깬 줄도 모르고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내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 애의 손가락 끝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의 접촉. 하지만 그 감촉은 마치 강력한 전류처럼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터져버릴 것 같았고 온몸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워졌습니다. 그 애는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내 곁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뜨겁게 느껴져 나는 눈꺼풀 밑으로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나는 더러운 여자다. 어떻게 조카에게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나는 미쳤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치스러운 희열이 내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니, 내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서 그렇게 소중하고 또 뜨거운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경멸 어린 시선과는 완전히 다른 나를 여자로 바라보는 듯한 시선. 그것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꿀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벽 너머에 있을 민준이를 생각했습니다. 그 애의 숨소리, 그 애의 체온, 그 애의 눈빛.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내 마음은 그 애를 향해 속수무책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출근한 뒤에 집을 나섰고 그 애가 잠든 뒤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회식을 만들고 친구들과의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 텅 빈 집에 그 애와 단둘이 있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내 안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이 밖으로 터져나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런 내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내게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모, 요즘 왜 이렇게 늦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늦은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내게 잠도 자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 애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할 텐데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나는 최대한 태연한 척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술기운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이모 얼굴 보고 자려고. 그 말에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감정들이 술기운을 타고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제가 꿀물이라도 타줄까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먼저 들어가자. 나는 그 애의 눈을 보지 못하고 서둘러 내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목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으로 내 팔을 잡았습니다. 이모, 저 피하지 마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그 애의 목소리가 귓가에 낮게 울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너가 아니야. 나야. 너에게 더러운 마음을 품은 이런 내가 잘못한 거야.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차마 뱉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자꾸 저를 피해요? 민준이가 내 몸을 자신 쪽으로 돌려 세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 애의 검은 눈동자 속에 술에 취해 붉어진 내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또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네, 이모. 우리 이러면 안 돼. 정말이야. 제발 이모 힘들게 하지 마. 내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탁이자 애원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감정의 불씨를 더는 키우지 말아달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는 내 팔을 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른 쪽 손을 들어 내 뺨을 감쌌습니다. 그 애의 손바닥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내 뺨을 타고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의 엄지손가락이 내 눈가를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던 눈물을 닦아주는 듯한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이모가 자꾸 어딘가로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그 말은 내가 지난 2년간, 아니 10년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존재를 걱정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사람. 그것이 설령 금지된 관계인 조카의 입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내 메마른 심장은 속절없이 반응하고 말았습니다.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이성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모든 것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민준이를 피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내 마음의 빗장은 풀려버렸고 그 애를 향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아침을 먹었고 저녁에는 거실에 앉아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내게 지독하게 달콤한 독과 같았습니다. 그 애의 작은 배려 하나에, 다정한 눈빛 하나에 내 심장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치다가도 그 애가 주는 따스함에 속절없이 안도하고 마는 내가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덥고 습한 밤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거실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욕실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애는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뺏어 들고는 그대로 물을 마셨습니다. 내가 입을 댔던 그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 애의 모골대가 움직이는 것이 유리잔에 닿은 그 애의 입술이 너무나도
관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그 애에게서 잔을 뺏어들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컵 써야지. 민준이는 대답 대신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으로 내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다시 현재 내 귓가에 그냥 여자로 봐주면 안 돼요? 라고 속삭이는 그 애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나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 미친 듯이 뛰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거절해야 한다고, 이 미친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이성은 소리치지만 내 몸은, 내 마음은 그 애의 뜨거운 숨결과 나를 움켜쥔 단단한 손과 나를 온전히 담고 있는 그 깊은 눈빛에 완전히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외로움과 공허함이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그 애의 유혹 앞에서 모든 방어 기제를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아주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거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뜨겁고 부드러운 입술이 내 메마른 입술에 닿으려는 그 찰나. 제발, 민준아, 이러면 안 돼.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거절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어서 나를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구해달라는 가장 절박한 형태의 허락이었을까요? 나는 아직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우리는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